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낚이거나 속지 말고 탈출하라는 이제 댓글이 계속 있었어요.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댓글 보고 있으니까 문득 이거 얘기해 드리면은 도움 되시겠다. 시장에 대한 어떤 지식, 믿음, 흔들리지 않는 뭔가 하나의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분들은 계속 흔들리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발 부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마 또 흔들렸을 테니까 한 번 더 지금 시장을 적용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탈출할 데가 없어요. 전월세로 가야 돼요.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지금 전월세를 택하기는 매우 안 좋고요. 25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은요, 상승을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되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나 언론이 합류하게 되면은 역효과가 생겨요. 사람들이 먼저 집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둔촌주공 입주장의 생각이랑 굉장히 다르게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전처럼 그거를 걱정하는 거지, 25, 26, 27은 수급을 따졌을 때 시장 갈 방향이 뻔해요. 전월세를 선택하는 거는 물론 전략적이라면 상관없지만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출하라는 건 전월세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맞는 선택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사람들이 지금 그때는 그때대로, 이때는 이때대로 계속 흔들리는데 전 되게 답답한 게 뭐냐면요.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언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어요? 규제해서 시장을 잡을 수 없다.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풍선 효과는 심해질 것이다. 정부가 큰 손으로 개입하면은 시장에 역효과가 생긴다. 시장은 반드시 복수한다. 이거 저만 했던 얘기가 아니라 언론이랑 대중적으로 돌던 얘기예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유시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고 있던데, 지금 정부는 옛날 정부랑 거꾸로 규제를 풀고 자유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제 의견도 아니고 테크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 정권이랑 현재 정권은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이거는 댓글 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뭐 정치적으로 비꼬고 왜곡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선생님, 문재인 정권이랑 윤석열 정권은요, 부동산을 일단 놓고 봤을 때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뭐 더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반포는 지정 안 하고 압구정은 지정하고 있는 이유를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시장은 왜 규제하니까 잡혀야 되는데요? 오히려 이제 금리는 내려간다면서요. 저는 이제 금리 내려가는 거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놀라시겠지만 나중에 얘기할 거거든요. 금리 일단 뭐 미국이 뭐 비컷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당장이 아니에요. 저 미리 말씀드렸죠. 금리 내려가도 특히 뭐 그냥 컷 0.25, 0.5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별 할 얘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시장은 전체적인 수급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부가 대출을 막으니까 이제부터 규제를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시장에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만들고 계시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년부터는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문재인 정권으로 가면 지난 정권은 공급 물량이 많았어요. 그리고 규제를 많이 했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합쳐드릴게요. 규제를 하면 할수록 시장은 더 올라간다, 풍선 효과가 심해진다죠. 지금 지난 정권이랑 비슷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풍선 효과로 다음 단계로 가면서 수요가 뭉치면서 일부 지역이나 일부 단지가 많이 오르겠죠. 웃기지 말라고요?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남 가보세요. 딴 세상이에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거기는 매도자 갑이에요. 강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강남 3구, 한동안 강동구, 뭐 하남시, 뭐 되게 많아요. 이런 데가. 용산, 특히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일부 대단했어요. 풍선 효과예요. 다른 데로 퍼질 에너지를 걔네가 다 가져간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모아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햇빛을 모아준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예요. 그러면 다음 동네는 어디냐? 왜 다음 동네 얘기를 하냐면은 원래 풍선 효과는 이 지역이 있는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가만히 둬도 부동산은 부자 동네부터 아래로 퍼져요. 이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상태로 두면은
풍선 효과 방식으로 지역이 차차차 퍼지겠죠. 그럼 25, 26이 오기 전에 매수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죠. 지금 청약시장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권 때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구축 매물을 잠궈서 시장이 올라간 거예요. 구축 매물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정권은 구축 매물은 자유롭게 나오고 하고 있느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이랑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초반에는 주택을 여러 개 가진 다주택자가 죽게 만들었어요. 계속 걷어차가지고 덕분에 급매물, 그냥 급매물이 아니에요. 진짜 초급매물, 공포성. 제발 사주세요. 신문기사도 공포로 도배가 됐고요. 전세도 헐값에 내놔도 안 나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사이에서 기존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분들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즐긴 정부예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계속 끌어내렸어요. 살아날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먼저 소진된 시장은 먼저 살아났고,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시장은 지금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먼저 소진이 된 곳은 돈이 많이 뭉쳐있는 강남 3구나 주요 입지입니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구축 시장에 급매나 급전세를 제공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구축 시장에 지금 정부는 개입을 안 하고 있느냐? 개입하고 있어요. 다주택자가 유입이 안 되니까 기존의 다주택자 중에서 체력이 안 된 애들은 계속 적립만 되면서 새로운 다주택자가 유입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시장에 급매나 급전세를 제공할 사람은 줄어드는 거예요. 매물을 제공할 구축의 소유주는 그대로 있어요. 이건 저도 인정하고 매물 개수도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시장에 드러나겠지만 예전처럼 급매로 던지거나 급전세를 제공할 체력이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면서 시장의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거의 한계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차차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고, 이 모습은 지방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취합을 해보면 지난 정권처럼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풍선 효과는 나올 것이고, 지난 정권은 구축시장에 매도가 불가하게 해서 매물이 부족해서 올랐다면 이번 시장은 매도는 가능한데 체력이 약한 애들을 소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매물은 있겠지만 그 안에 급매나 급전세가 없을 것이다. 던지려고 하는 다주택자가 없을 것이다. 즉 짧게 정리를 하자면 1가구 1주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국민이 원했던 시장이니까. 이건 사실은 저도 할 말은 없거든요. 국민의 동의가 생긴 집합이에요. 대출받지 말고 돈이 많은 사람은 자기 분수껏 그 집을 사자. 이걸로 전세 월세 놓지 말자. 갭 투자하지 말자. 실거주할 집만 사자. 실수요자, 실거주자, 무주택자, 청약받을 사람, 임차인, 이 사람들은 진정한 국민이다. 투자하지 마라.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언론에 나왔던 얘기고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했던 얘기예요.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시장이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부터 돈 있는 사람부터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부터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집을 사가고, 하단은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급매를 내놓으면서 상승을 억제하고 전세 상승을 억제하고 좀 올라갈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대출을 손을 대버려서 얘네를 잡고, 이 위는 손대도 소용없어요.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어날 일이에요. 자기 분수에 맞는 집을 최대한 대출을 덜 쓴 상태에서 하나씩 차곡차곡이에요. 이게 내려가는 구조예요? 올라가는 구조예요, 여러분. 이미 위에서부터 답이 나왔잖아요. 상단 뚜껑이 열렸잖아요. 지금 부자 동네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원베일리 60억, 아리팍 50억. 나도 좀 그래요. 아무리 잠시 레스를 30억을 불렀던 저지만 저도 좀 그래요. 왜? 하단의 시장은 완전 따로거든요. 아래는 정말 흔들흔들 날인데 위에는 천국의 계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라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탈출해서 전월세로 가라? 전월세를 누가 제공해 주는데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급하게 저렴하게 전월세를 놓을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 월세가 폭등, 전세가 상승을 설명할 길이 있으세요? 저도 딱히 없어요. 요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금 전체 시장이 말이 돼요. 왜? 부자 동네부터 따박따박 오르고 있어요. 조건은 뭐예요? 다주택자가 별로 없을 것, 다주택자가 있어도 체력이 약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대출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것, 집이 여러 채가 아닐 것. 다 맞죠? 이런 동네부터
따박따박 신고가를 쓰면서 정말 하늘을 터치할 것 같은 가격,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200억인데 그냥 현금으로 냈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고, 이게 앞으로 25, 26, 27 퍼질 거예요. 자, 이렇게 상단이 열린 시장을 막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뭐냐? 이 상단이 이 수요가 나뉠 수 있도록 이쪽에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 정권은 공급은 낙제점이에요. 자, 그리고 다른 어떤 유튜버분들이 또 정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저도 정치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지난 정권 때문이다.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 정권 때문이에요. 제발 남 탓, 옛날 탓 그만 좀 합시다. 지겹습니다.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됩니까? 지금부터 공급 물량이 없는 거는 4년 전. 내년이 이제 25년도죠. 그러면 21년도부터 잘못이라고 쳐요. 그건 오케이. 그런데 26년도부터가 진짜 게임인데, 25년도도 문제지만 22년도부터 문제예요. 야, 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원희룡 장관님이 국토부 장관을 맡으셨었죠. 시장에서 일을 엄청 못했으면은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게 세상의 이치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정말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나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권이랑 비교를 해서라도 지금 정권을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풍선 효과, 퍼지기, 그리고 앞으로의 대세적인 상승,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아직 안 좋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던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하니까 또 겁을 먹으시고, 예전이랑 다른 것 같고,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나만의 판단, 수급, 굵직한 기둥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흔들리시는 것 같고, 탈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각자 도생입니다. 살아남으셔야죠. 또 속으실 거예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둔촌주공 생각하세요. 틀린 사람들이 사과를 하는지.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